어느 날 깊은 밤, 나는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인해 깜깜해진 내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침묵만이 감도는 그 순간, 내 휴대전화에서 알 수 없는 발신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밤중에 전화는 좀처럼 반갑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약간의 잡음이 들려올 뿐이었다. 잘못 걸렸겠지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똑같이 알 수 없는 발신자 표기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다시 받았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무언가 들렸다. 마치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하며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전기도 다시 들어왔다. 안도감보다는 기이한 기분이 들었다. 전화기에서 소음은 뭘까?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어두운 거실로 나갔다. 어디선가 희미한 조명이 보이길래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에는 낯선 인물의 모습이 비쳤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다시 보니 그저 TV에 비친 뉴스 화면일 뿐이었다. 한숨을 쉬고 채널을 돌리려 하는데 TV 속 뉴스 앵커가 방송을 중단하고 급히 무언가를 전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화 없이 숨소리나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이것은 단순 한장 난 전화가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까 받은 전화가 바로 그 전화였던 것이다. 급히 휴대전화를 살피니 또다시 그 발신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받지 않으려 손을 뻗었을 때 스스로 받기에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어딘가에 붙든 듯한 느낌에 몸이 얼어붙었다. 여보세요? 침착하려 했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누군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단순한 웃음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전혀 위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 웃음소리가 갑자기 비명으로 바뀌었다. 극에 달한 긴장감에 도저히 전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던져버렸다. 하지만 이어폰이 꽂혀 있어서인지 여전히 비명은 울려 퍼졌다. 마침내 공포에 못 이겨 밖으로 뛰쳐나갔고 다른 집에 불이 밝히면 도움을 청하려는 생각으로 도망치듯 움직였다. 하지만 이웃집들도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도로 또한 인적이 드물 정도로 조용하였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점점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나만 이 방대한 상황에 덩그러니 남겨진 무력감이 밀려왔다. 결국 나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을 움츠리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실내에는 미처 꺼지지 않은 TV에서 마지막으로 본 앵커가 경고처럼 무겁게 말했다. 만일 저희 방송을 보고 있다면 지금 즉시 경찰에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상한 전화를 계속 받지 마십시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 바로 뒤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소리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접한 모든 것이 과연 공포의 연극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날 이후로도 확신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살아가지만 매일 밤마다 그 전화벨이 다시 울릴까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진은 매일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카페에 들르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수진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기분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만 갔다. 심지어 낮 시간에도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에 시달렸다. 카페의 창밖에서, 골목길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침실 안에서도 말이다. 어느 늦은 밤 수지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으스스한 느낌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던 중 골목길에서 무언가가 쨋쨋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두렵고 초조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고
문을 잠그자마자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동네의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다. 마을 외곽에 낡은 저택의 유령이 산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어릴 적에 들었지만 그저 아이들이나 겁주는 전설 같은 것이라 여겼다. 그 유령은 오래전 그 저택에 살다 죽은 한 여성이라고 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택에는 그녀의 한이 서려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야기는 그럴싸했지만 수지는 허투루 넘기지 않기로 했다.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이야기였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이와 연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카페에서 알게 된 친구 지영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영은 도시에서 온 활달한 성격의 여자였으며 공포나 귀신 이야기를 꽤 좋아했다. 지영과 수지는 그 저택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수지는 지영의 옆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주말을 맞아 저녁 무렵에 출발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 같은 준비물을 챙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길을 잘 아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장소를 물어본 후 저택을 향해 갔다. 저택 앞에 서자 쓸쓸히 바람에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처럼 귀를 간지렸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맞이했다. 천장은 높았고 먼지 쌓인 샹들리에가 천천히 흔들리며 소리를 내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눈앞에서 뭔가가 지나가는 듯한 착각을 했다. 순간 멈칫했으나 곧 지영의 손을 붙잡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각 방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방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고 낡은 거울 역시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저택의 중심부에 닿았다. 그곳은 큰 홀로 한쪽 벽면에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수지는 그 초상화를 보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초상화 속 여인은 마치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숨 섞인 비명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불안한 기운이 벽을 타고 퍼지는 듯했다. 지영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발생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여성의 형체가 곁에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졌다. 수지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지영 역시 놀란 표정이었다. 공기를 가르며 한기 어린 바람이 지나갔고 무엇인가가 그녀들 곁을 스쳐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저택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수지는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수지는 종종 꿈에 그 저택과 정체 모를 여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진실을 밝혀달라는 얘기처럼 말이다. 수진과 지영은 결국 저택에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수소문 끝에 과거의 기록을 찾아내고 유령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은 힘들고 벅찼지만 마침내 수지는 그녀를 따라다니던 그림자가 그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억울한 진실을 전하고 싶었던 여인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이후로 수지는 더 이상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글로 적어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함께 작은 마을의 비밀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며 수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때로는 과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만이 현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글은 아직도 인터넷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고 있다. 누구든 그 이야기를 읽고 나면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고 말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뒤에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혜진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혜진은 대도시에서의 복잡한 삶을 정리하고 조용한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곳에 이사 온 것이었다. 그녀는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집을 구하였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고 버려진 집에는 소령이라는 영혼이 산다는 것이었다.
수호령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함부로 방해하거나 불쾌하게 하면 안 된다고도 전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전통 축제 기간이 다가왔다. 혜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축제가 열리기 전날 밤 혜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재미 삼아 혼자서 전설이 깃든 그 집 주변을 걷기로 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집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집은 겉보기에 매우 낡고 위험해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곳곳이 내려앉아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부를 살펴보며 주변을 찍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바닥이 그녀에게 오래된 역사를 전해주는 느낌을 주었다. 사진을 몇 장 찍던 중 혜진의 눈앞에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포착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냥 캡처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혜진은 사진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그 집에 들어갔냐고 물었다. 혜진이 그렇다고 하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한 어르신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다. 혜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자꾸 어두운 그림자의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피곤해 지쳐 겨우 잠든 후 꿈속에서 그 낡은 집안에 다시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집은 어쩐지 저번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었고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꿈속에서 혜진은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왔고 깨어났을 때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교실에서 혼자 있을 때 낡은 교탁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느끼곤 했다. 특히 그녀가 찍은 사진 속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고 형체가 뚜렷해지는 걸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마을 서점에 들러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고서 코너에서 오래된 마을 전설을 기록한 책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수호령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 경고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나서야 자신이 지키지 못한 규칙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결국 혜진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을 찾아갔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어르신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혜진에게 수호령의 계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추천했다. 그와 함께 마을의 성스러운 장소로 가서 수호령에게 자신의 불경함을 사과하고 돌아왔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모든 이상한 일들이 멈췄다. 혜진은 자신의 호기심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실감했고 그 후로는 마을의 전통과 전설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는 점차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에게 공포가 아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